안녕하세요. 플레인지의 주기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리크 오디오의 스테레오 230이라는 앰프와 샌드위치 250이라는 스피커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제품 신제품은 아니고 출시된 지는 좀 된 제품이죠. 얼마 전에 오디오 엑스포에서 제품을 봤는데 제가 기존에 알고 있던 이미지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듯한 느낌이 있어서 이렇게 리뷰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리크 오디오라는 브랜드는 1934년, 무려 1934년이면 90년이 넘었어요. 전 세계 모든 오디오 브랜드를 통틀어서 리크 오디오보다 먼저 창립한 회사를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얼추 비슷하기로는 영국 브랜드로는 쿼드 정도의 브랜드가 비슷한 시기에 창립을 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리크 오디오를 소개를 하는 몇몇 컨텐츠라든지 제품 소개 자료에서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영국 브랜드의 전통이네 어찌네 저찌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사실상 명맥이 상당 부분 오랫동안 끊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전통과 유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멋쩍은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라고 해서 이런 전통과 유래가 아예 없는 신생 브랜드보다는 더 낫죠, 당연히. 지금 만들어져 있는 이 앰프의 디자인, 심지어는 스피커의 디자인이나 색상 이런 부분들까지도 사실상 그 오래전에 유래해 있는 오리지널 제품의 디자인이라든지 컨셉을 그대로 이렇게 오마주를 해서 만든 것은 맞거든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브랜드의 유래보다도 진짜 중요한 것은 가격 대비 성능이죠. 정말로 그 돈 주고도 구매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 돈 주고도 타사 제품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는가? 그 돈 주고 구매를 하고도 우리 소비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품질과 그런 가치가 있는 제품인가? 그게 오히려 진짜로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정보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런 가격 대비 성능이라든지 가격 대비 가치라든지 만족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다라면은 제가 늦지막히라도 이 제품을 별로 소개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제품을 테스트를 해보고 나서 최근에 제가 우리나라에서 유통 중인 입문기종 하이파이 오디오 제품에 대한 자신 있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통합적인 자료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유통하고 있는 제품 중에서 이 리크 오디오 제품을 소개하지 않으면은, 추천하지 않으면은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진해서 제가 소개를 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 제품 상당히 틈새 공략을 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비자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실 만한 특성들을 굉장히 잘 갖췄고요. 그리고 타사에서는 갖추지 못하고 있는 매력 포인트, 경쟁력 같은 부분들을 잘 갖췄다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로 물론 이제 앰프도 좋습니다만은, 제가 이 제품을 소개를 꼭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부분 중에 한 가지가 스피커가 생각보다 좋아요. 스피커가 굉장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피커 관련 정보를 찾아봤더니 우리나라에서 이 샌드위치 250에 대한 정보를 거의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좋은 제품을 소개 자료라든지 이런 리뷰 자료라든지 이런 정보들이 너무 없는 걸까? 오히려 이런 제품이야말로 소비자 여러분들께서 참고해서 선택하실 수 있게끔 소개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가장 이 샌드위치 250이라는 스피커의 경쟁력이라든지 타사 제품 대비 차별점이라면은 어쨌든 그래도 대구경 우퍼 유닛을 탑재를 하고 있는 박스형 스피커라는 것이죠. 얼추 약간 더 저렴한 가격도 있고 더 높은 가격대에서도 이런 박스형 스피커가 없지는 않죠. 물론 이제 전체 절대적인 종류 자체는 일반 톨보형 스피커나 북쉘프형 스피커보다 훨씬 더 적기는 하죠. 저 같은 제품 확인하고 제품 정보 확인하고 테스트하고 이거를 그냥 업으로 하는 사람이 생각하기로도 우리나라에서 비슷한 가격대에서 이런 정도의 박스형 스피커는 10개 미만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제품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냥 인터넷 쇼핑몰에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해서 실제로 판매가 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수입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판매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제품은 5개나 될까 말까 합니다. 그 정도로 대구경 우퍼 유닛을 탑재를 하고 있는 박스형 스피커의 선택권 자체가, 선택의 경우의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대구경 우퍼 유닛을 탑재를 하고 있는 박스형 스피커로 나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출시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대체 불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몇 년 전에 비슷한 컨셉으로 와피데일에서 린톤 헤리티지라는 스피커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린톤 헤리티지 85주년 기념 제품이라는 게 출시를 했죠. 그 제품의 판매 가격은 처음 출시했을 때는 200만 원이 조금 넘었었던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판매가 되었던 가격은 대부분 100만 원 후반대에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박스형 스피커를 구매하고 싶다고 한다면은 정통한 영국제 브랜드로서
하베스라든지 대표적으로 스펜더라든지 이런 브랜드에서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영국 브랜드에서 그런 박스형 스피커를 구매를 하려고 한다면은 8인치 모델도 300만 원 중후반대에서 400만 원 이상 줘야만, 그렇다고 해서 스탠드를 같이 주는 것도 아니고 전용 스탠드가 비싸서 오히려 아예 국내 수입원에서는 수입할 생각도 아예 하질 않았어요. 스피커 가격만 400만 원 내외, 아무리 저렴해도 300만 원 중반 이 정도 선이었는데, 비슷한 컨셉의 제품이 와피데일에서 100만 원 후반에 전용 스탠드까지, 상당히 걸출한 만듦새를 자랑하는 전용 스탠드까지 제공을 해버리니까 어마어마하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정말 폭풍 같은 인기를 끌었어요. 대략적인 수치를 제가 알려드리자면요, 비슷한 가격대의 타사 홀보형 스피커보다 우리나라에서 10배 이상이 더 많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2배도 아니고 3배도 아니고 5배도 아니고 10배라면은 어마어마하게 팔린 겁니다. 그 당시에 제가 종종 대화하는 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얼른 해외 제작사에다가 비슷한 박스형 스피커를 만들라고 해라, 전달을 해라. 수입하시는 분들한테도 제가 분명하게 몇 군데다 제가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박스형 스피커가 분명히 인기를 끌 것이다. 트렌드 자체가 슬림한 스피커에서 나오는 사운드보다 박스형 스피커에서 나오는 좀 넉넉하고 그윽하고 풍성한 그런 사운드를 원하는 수요가 훨씬 더 많아질 것이다. 근데 가격이 너무 비싸지 않은 선에서 박스형 스피커가 나오면은 굉장히 인기를 끌 거니까 그런 쪽으로 마케팅이나 제품 제작을 좀 유도를 해보시라, 이런 말씀을 꽤 드렸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굉장히 여러 군데 제작사에서 그런 비슷한 컨셉의 제품을 제작을 하고, 심지어는 스피커를 제작을 하지 않는 회사에서도 그런 제품을 제작을 하고요. 원래는 슬림한 스피커만 제작하는 제작사였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박스형 스피커를 제작하는 경우가 근래 들어서 많아졌습니다. 그 정도로 와피데일 린톤 헤리티지 85주년 스피커가 하이파이 오디오 시장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데요. 그 정도로 많이 판매가 된, 어마어마하게 많이 판매가 된 린톤 헤리티지하고 만약에 비교를 한다면은 린톤 헤리티지는 8인치 모델입니다. 8인치 모델. 그런데 지금 이 샌드위치 250은 놀랍게도 11인치입니다. 무려 11인치예요. 8인치하고 10인치하고 나올 수 있는 사운드의 이 볼륨감의 차이, 풍성함의 차이, 바디감의 차이, 이거는 물리적으로 어떻게 극복을 할 수가 없는 정도의 차이인데 10인치하고도 차이가 나는데 무려 11인치. 좌우 폭도 와피데일 린톤 헤리티지가 30mm, 30cm입니다. 30cm. 일반적인 북쉘프 스피커들은 대부분 한 20cm 정도 됩니다. 8인치 박스형 스피커이기 때문에 와피데일 린톤 헤리티지는 30cm. 지금 이 샌드위치 250은 무려 37cm입니다. 전면 배풀이 넓고 탑재되어 있는 오픈 유닛이 넓으면요, 그만큼 전면에서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배음의 풍부함, 배음의 감미로움, 배음의 넉넉함, 배음의 그윽한 느낌, 이 느낌이 대체가 안 돼요. 흉내를 낼 수가 없습니다. 일반 슬림한 스피커들은 흉내를 낼래야 낼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앰프를 정말 비싼 걸로 잘 물리면 흉내만 나올 뿐이죠. 그런데 우퍼 유닛의 진동판이 대략 비슷한 가격대의 톨보이형 스피커라고 한다면 대부분 한 6인치에서 6.8인치 그 정도 선이에요. 6인치 대 우퍼 유닛이 울림을 해준다고 하면은 동, 동 이렇게 울리겠죠. 그런데 10인치가 넘어가게 되면은 동, 동 이런 느낌이 나오는 거예요. 몸으로 그 바디감이 느껴지게 돼요. 근데 거기 그 그윽함의 느낌을 한번 느끼는 순간 이제 슬림한 스피커의 사운드는 듣기가 싫어지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완벽한 3웨이 타입으로 제작이 되어 있는 상당히 큰 부피의 박스형 스피커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디자인을 보실 때 아니 디자인을 완전히 클래시컬하게 만들려면 클래시컬하게 만들지 왜 저렇게 실버 색상, 메탈 색상을 이렇게 집어넣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원래 오리지널 제품 리코 오디오의 1900년도 초중반에 만들어졌었던 샌드위치 시리즈라는 스피커가 원래 있었습니다. 그 스피커 디자인이 원래 이렇게 실버톤, 이 메탈 톤의 색상이 들어가 있었어요. 디자인이 약간 바뀌긴 했지만은 유닛의 배열이라든지 유닛의 사이즈 이런 것들이 좀 더 바뀌긴 했습니다만은 색상이라든지 이런 느낌은 오리지널 제품하고 동일하게 오마주해서 만든 게 맞습니다. 제가 검색을 해보면은 비슷한 컨셉의 영국 브랜드 중에서는 10인치 넘어가는 제품 구하기가 어려워요.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8인치 모델이 400만 원이 넘습니다. 요즘 가격으로는. 8인치 모델이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성능이 좋고 아무리 거기다 앰프를 잘 물려봤자 11인치에서 나오는 사운드하고 동일한 사운드를 내주지는 못해요. 물론 이제
양적인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음의 풍부함, 양적인 느낌, 깊이감의 느낌, 그런 느낌에서 그렇습니다. 바디감부터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볼륨감이나 바디감, 그윽한 사운드의 풍성함, 이런 부분들에 좀 욕심이 있는 분들이라면은 굉장히 경쟁력이 있고 다른 스피커는 대체가 어렵다, 이렇게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브랜드의 제품의 경우 스탠드를 주지를 않죠. 스탠드를 안 주기 때문에 다른 제작사에서 만든 저렴한 스탠드를 쓰시는 경우도 있고, 오리지널 스탠드, 정품 스탠드 타사 제품들 확인해 보시면요, 다 4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40만 원 이상을 추가로 지출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비슷한 가격대에서 판매가 되는 타사 제품을 또 확인을 해보면은 디자인 컨셉이 좀 다른 제품의 경우에는 비슷한 가격대 제품이 고급 무늬목 마감이 아니고 그냥 비닐 시트지 마감입니다. 마감 품질 자체는 투박해요. 마감 품질 자체는 이 제품이 더 나았습니다. 그래도 고급 무늬목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오래 두고 사용을 해도 고급 가구 같은 느낌을 누리실 수가 있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제품의 권장 소비자 가격, 현재 인터넷에 떠 있는 가격을 고려를 한다라면은 고급 무늬목 마감으로 만들어졌죠. 디자인 나쁘지 않죠. 굉장히 고급의 전용 스탠드 제공하죠. 무게 묵직하죠. 사이즈 좋죠. 음질 자체도 제가 들어보기로는 지금 이 제품의 제작 자체는 영국에서 제일 유명한 오디오 엔지니어가 디자인을 하고 튜닝을 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IAG 그룹이라는 곳이 초기에 활동을 했을 때는 상당히 별로였어요. 모든 제작사들이 초기에는 별로일 수 있죠.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품들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할 만합니다. 현재가 중요한 것이지 옛 과거 명성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앞서 나가시는 분들은 현재와 미래를 생각하지 과거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이런 정도의 만듦새의 제품이 생산을 영국에서 했다, 아니면은 유명한 영국 브랜드나 유명한 미국 브랜드나 이런 쪽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가격이 훨씬 더 비싸집니다. 최소 1.5배 이상은 비싸집니다. 실제로 이 정도 사이즈의 영국산으로 제작된 타사 제품이 국내에서 수입을 해달라, 우리나라에서 판매를 해달라 요청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제품의 권장 소비자 가격이 한 800만 원이에요. 싸게 판매하더라도 한 700만 원 정도 선. 사실상 국내 수입사에서 수입을 포기를 합니다. 정말 영국에서 아무리 잘 만들어놨다는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안 팔리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가격적인 경쟁력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리크 오디오 샌드위치 250이라는 이 스피커의 경우에는 우리가 전체 오디오 시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11인치 우퍼, 10인치가 넘는 우퍼 유닛을, 대구경 우퍼 유닛을 탑재를 하고 있으면서 고급 무늬목 마감으로 만들어졌으면서 인클로저 설계에도 단단해요. 단단한 소리 나지 않습니까? 인클로저가 단단하고 묵직해야 밀도 있으면서도 매끈한 사운드가 재생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가격대에서 믿고 이용할 만한 10인치가 넘는 우퍼 유닛을 탑재를 하고 있으면서 3웨이로 제작이 되었으면서 전용 스탠드까지 맞춤형으로 제작해서 함께 제공하는 스피커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다시피 합니다. 대구경 박스형 스피커의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장점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앞서서 많이 흘려드렸습니다.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소형 스피커에 비해서, 슬림한 스피커들에 비해서 바디감이나 볼륨감이 기본적으로 월등히 우수하죠. 비교가 안 됩니다. 오디오 잘 모르시는 분들 간에 큰 오해가 있는데, 큰 스피커는 큰 볼륨으로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울려가면서 듣는다, 착각을 하시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큰 스피커는 우리 집에서는 볼륨을 많이 올릴 것도 아닌데, 우리 집은 좁아서 볼륨을 많이 올리지도 못하는데, 우리 집은 아파트여서 볼륨을 많이 올리지도 못하는데 그런 큰 스피커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그런데 반대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진짜 중요하게 잘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볼륨이 작더라도 더 듣기 좋은 음을 듣기 위해서 큰 스피커를 쓰시는 겁니다. 큰 스피커이면서 3웨이로 이렇게 나눠서 재생을 하기 때문에 각 유닛별 배정되어 있는 음역대가 좀 더 세분화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각 드라이버 유닛마다 재생해야 되는 대역 자체가 분배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각 드라이버 유닛당 부담되는 에너지의 양 자체가 오히려 적은 것이죠. 그리고 우퍼 유닛이 대구경이면서 전면 배풀이 이렇게 넓을수록 중저음을 좀 더 쉽게 재생하는 겁니다. 더 무드감이 있으면서도 더 근사하게, 더 낮은 볼륨에서도 그런 음을 재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작은 스피커로 비슷한 음역대의 소리를 재생하려고 할수록 더 시끄러운 느낌이 있어요. 울림통은 작은 대신에 더 큰 사운드, 더 깊이 있는 사운드를 내려고 하면은 볼륨을 더 많이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울림통이 큰 스피커일수록, 그리고 이제 튜닝되어 있는 성향 자체가
부드럽고 감미롭고 풍부한 성향으로 튜닝된 스피커일수록 볼륨이 적어도 비슷한 음량과 비슷한 포근함과 비슷한 풍부함이 형성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큰 사운드를 내기 위해서, 시끄러운 사운드를 내기 위해서 큰 스피커를 쓰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낮은 볼륨에서도 작게 울리면서도 더 근사하고 더 풍부하고 더 깊이 있는 사운드를 듣기 위해서 큰 스피커를 쓰는 겁니다. 지금 이 리크 오디오 샌드위치 250은 8인치도 아니고 무려 11인치이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 대체할 수 있는 스피커가 흔치 않다, 별로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이런 대구경 우퍼 유닛을 탑재하고 있는 스피커들의 굳이 단점을 지적을 한다면은, 과거에는 워낙 좀 진하고 무거운 사운드를 재생하려고 했었다 보니까 저음의 스피드감이 좀 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모델들, 과거에 디자인이 되었던 스피커들의 경우에는 구동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8인치 이상의 우퍼 유닛이 탑재가 되어 있는 영국제 박스형 스피커도 그렇고 미국제 박스형 스피커도 그렇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일장일단이 있습니다만은 클립식처럼 이렇게 음을 굉장히 시원하게 쏟아내는 스피커가 아니고서는 대부분 다 구동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구동이 어려운 상태인데 앰프를 좀 그냥 디자인만 맞춰서 저렴한 앰프를 매칭을 하게 되면은 저음이 좀 심하게 퍼지죠. 전혀 정확하지 않은 저음을 재생을 하게 되고 저음의 스피드감이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저음이 심하게 퍼지게 되고, 어떨 때는 저음이 아예 안 나오기도 하고, 저음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너무 다른 영역, 다른 음역대의 해상도를 떨어뜨리게 되는, 해상도를 지저분하게 만들도록 굉장히 사운드가 답답해지게 되는, 그냥 크기만 크다 뿐이지 음질적으로는 매우 실망스러운 그런 음질을 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와피데일도 IAG에서 만든 겁니다. 사실상 IAG에서 제작을 한 제품들을 근래 들어서는 칭찬을 할 부분이 꽤 있어요. 린톤 헤리티지가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디자인 자체는 굉장히 클래식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와피데일의 성향이라고 한다면은, 좋게 말하면은 부드러운 거고 나쁘게 말하면은 좀 답답한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제작되어서 나오는 와피데일 스피커 음질 들어보면은요, 거의 답답하다는 느낌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린톤 헤리티지가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사운드가 좀 답답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디자인도 그렇고 유닛의 생김새나 소재도 그렇고. 그런데 생각보다 구동이 어렵지 않으면서도 저출력 앰프를 매칭을 했는데도 생글생글하게 소리가 잘 나오는 거예요. 음이 그다지 답답하지 않다, 제가 우려했던 거에 비해서는 답답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슈퍼 린톤이라고 해가지고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왔죠. 그 제품은 전혀 답답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음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변화가 되었어요. 최신 트렌드라는 것 자체가 소비자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튜닝을 해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과거 같았으면은 전형적인 영국제 성향으로 이런 정도의 사이즈에 이 정도 무게의 스피커가 나오면은요, 구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앰프를 약하게 매칭을 하면은 사운드가 너무 느려 터지고, 사운드가 각 대역 간에 번지고 마스킹이 일어나요. 미드레인지에서 재생되는 중역대, 말끔하면서도 깨끗하게 재생돼야 되는 중역대의 음이 저음부하고 겹치고 번져요. 그래서 불분명해지고 답답해지고 사운드가 지저분해집니다. 영국제 스피커가 다 좋은 게 아니라 앰프를 저렴하게 매칭을 하면은 그랬었어요. 저음도 너무 퍼지고 그랬었기 때문에 사실상 최신 전자음악 같은 거, 뭐 대중가요, 아이돌 음악, 팝송, 뭐 락음악, 뭐 뉴에이지 연주음악, 뭐 재즈 음악의 경우에도 좀 템포가 좀 빠른 재즈 음악 같은 경우, 심지어는 뭐 클래식 음악 같은 경우도 좀 연주가 좀 빠른 클래식 음악 같은 경우에는 재생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클래식 음악이나 좀 감미롭고 부드러운 재즈 음악 듣기에는 괜찮은데, 템포가 좀 빠른 전자 음악이라든지 연주 음악 같은 거 재생하기에는 좀 단점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는 그래도 최소한 전부 다 비트 전송률이 1411kbps 정도는 되는 CD를 기본적으로 대부분 다 재생을 했다라면은, 요즘은 유튜브 같은 경우는 아무리 음질이 좋아봤자 320kbps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부드럽고 포근하고 따스한 음질을 추구하는 오디오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소리의 선명도라든지 소리의 개방감이라든지 소리의 좀 기민한 특성, 상큼하고 발랄한 특성, 이런 특성도 어느 정도는 좋아야 돼요. 그리고 요즘 IA 그룹에서 나오는 드라이버 유닛들 성능들이 생각보다 좋습니다. 그래서 트위터하고 미드레인지 성능이 좋아서 그러는지 디자인은 이렇게 클래시컬하게 생겼지만은 소리의 선명도나 개방감도 꽤 우수하게 잘 나와요. 3웨이로 재생이 되었고, 우포 유닛이 굉장히 대구경 우포 유닛이고 전면 배풀이 넓게 이렇게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중고음이 선명하게 나오더라도 그 중고음이 너무 얇고 가볍다라고 느껴지기보다는 3웨이면서
대구경 우퍼 유닛에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중저음의 볼륨감, 중저음의 바디감과 그리고 울림통의 울림의 느낌, 그윽한 울림의 느낌이 같이 동반이 되어주기 때문에 현대적인 사운드에 어울리는, 현대적인 전자음악이나 템포가 빠른 음악에 어울리는 중역대도 잘 생생하게 펼쳐져서 나오지만은 중저음이 크기에 비해서는 무게감이 살짝 덜한 듯하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어찌됐든 8인치나 10인치 이상급의 저음은 나와주면서 튜닝 자체를 나름대로는 좀 기민하게 튜닝을 했기 때문에 현대적인 음악에도 꽤 잘 적응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냉정하게 평가를 했을 때 이 제품의 현재 가격대에서 이 정도의 디자인과 이 정도의 만듦새와 이 정도의 품질과 11인치의 우퍼 유닛을 탑재를 하고 있으면서 전용 스탠드까지 제공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제품의 유명세와는 별개로 소비자 여러분들께서 구입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구입할 만한 경쟁력이 있는가, 상품성이 보장이 되는가, 가격 대비라고 생각했을 때 별로 깔만한 요소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음질적인 요소로 봤을 때도 사이즈에 걸맞는 깊이감과 풍부감과 스케일감과 바디감이 나와주느냐? 나와줍니다. 단점이 있는가? 대구경 우퍼 유닛을 탑재를 하고 있고 이런 박스형 스피커에서 일반적으로 동반이 되고 있는 그런 단점 때문에 중저음이 너무 무겁게 재생이 된다거나 그래가지고 좀 부담스럽게 느껴진다거나 답답하게 느껴진다거나 구동하기가 과도하게 어렵다라거나 클래시컬한 디자인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운드가 너무 답답하다라거나 사운드가 템포가 빠른 음악을 재생하기에 너무 느리게 재생이 된다거나 이런 단점이 있는가? 그런 단점도 솔직히 별로 느껴지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북쉘프형 스피커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북쉘프형 스피커 사시는 게 맞고요. 톨보형 스피커가 나는 더 낫다, 그런 분들도 톨보형 스피커 사셔도 돼요. 그런데 나는 일반적으로 좀 대구경 우퍼 유닛을 탑재하고 있는 스피커에 대한 로망이 좀 있었다. 그리고 내가 톨보형 스피커를 사용을 해봤는데 오히려 더 비싼 톨보형 스피커도 사운드의 풍부함이라든지 깊이감이라든지 바디감이라든지 볼륨감이라든지 미끈한 느낌이라든지 이런 느낌들이 나는 마음에 안 들더라. 그래서 나는 우퍼 유닛이 최소한 8인치 이상은 돼야 되겠더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구매할 수 있는 스피커 중에 어쩌면 가장 경쟁력이 있는, 오히려 인기를 상당히 끌어야 되는 제품이다라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앰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리지널 매칭으로 이 스테레오 230이라는 제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품 출시 초기에 원래는 스테레오 230이 아니라 스테레오 130이라는 제품이 있었죠. 스테레오 230은 스테레오 130하고 완전히 다른 제품이에요. 심지어는 크기도 다릅니다. 사진으로 봤을 때에는 이 너비가 똑같아 보이죠. 다릅니다. 좌우폭도 얘가 좀 더 큽니다. 높이도 얘가 더 높고요. 뒤로 깊이는 훨씬 더 얘가 더 깊습니다. 실물로 봤을 때는 이 스테레오 230이 다른 100만 원대 앰프들에 비해서 훨씬 더 디자인이나 채구가 좋아요. 스테레오 130은 채널당 출력이 아마 45W 정도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 정도 출력으로 만들어져 있는 비슷한 가격대의 비슷한 브랜드의 제품들끼리 성능이 얼추 비슷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품은 출력이 75W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만큼 물량 투입도 이루어졌고 물리적인 물량 투입이나 성능도 향상이 됐죠. 사실 45W 정도 되는 앰프들의 경우에는 감미로운 맛으로 들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힘은 좀 아쉽죠. 그만큼 출력이 보강이 되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이즈도 더 커진 겁니다. 실물로 봤을 때 되게 제품이 괜찮아 보여요. 있어 보여요. 마감 자체도 고급 무늬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 제품처럼 보여요. 가격에 비해서 훨씬 더 있어 보입니다.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기능적으로 봤을 때 ES9038Q2M DHCP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USB DAC 기능까지도 되고요. 텔레비전하고 연결을 할 때 광 입력뿐만 아니라 HDMI ARC까지 됩니다. 스테레오 130은 HDMI 단자가 없죠. 그런데 이 제품은 HDMI 단자까지 갖추고 있어요. 블루투스도 최신 버전의 최신 코덱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블루투스로 재생을 해도 한 2, 3년 전에 리뷰를 했었던 제품들에 비해서 블루투스로 접속을 했을 때의 음질이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클래시컬한 제품답게 베이스 트래블 노브로 조절이 되고 촉감이라든지 이런 느낌들, 볼륨 조절하는 이런 느낌들 괜찮고요. 헤드폰 단자 달려져 있고 디자인 좋고 마감 품질 좋고 이 제품만 구매를 했을 때의 가격이 지금 인터넷 가격이 100만 원 중후반? 175만 원 그 정도 선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저는 가격이 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음색 톤은 전형적인 부드럽고 따스하고 감미로운 음을 내는 AB 클래스 방식의 음색 톤입니다. 담백하면서도 볼륨감이 있는 그런 음색 톤이에요. 지금 이 제품하고 잘 어울립니다. 솔직히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스피커를 가지고 놀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사실 저는 좀 우려를 했어요. 무려 11인치 우퍼 유닛을 탑재를 하고 있는데 이 정도 가격대의 오리온 앰프가 제대로 구동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매칭을 해서 쓰기에 꽤 괜찮을 정도로 준수하게 구동은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IAG 그룹에서 45W 수준의 앰프를 몇 가지를 제작을 하고 있고요. 75W 전후의 앰프도 몇 가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45W 제품들은 어느 정도 매칭의 타협, 구동하기가 쉬운 스피커들을 매칭을 해야 되고요. 음질의 타협을 좀 어느 정도는 해야 되지만은 75W급 앰프들의 경우에는 성능 자체는 나름대로 준수합니다. 그리고 가격이 좋아요. 제작사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 제품을 오리지널로 매칭해서 사용하게끔 이렇게 제작을 했는데 가격이 너무 과도하게 비싸지면 안 되기 때문에 앰프 자체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일단 디자인이나 만듦새나 내부 부품이나 이런 것들은 꽤 괜찮게 제작을 해서 앰프 자체는 상당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 그런데 앰프는 한 덩어리지만 스피커는 대형 스피커, 대형급 스피커가 두 덩어리에다가 아무래도 사용자 여러분들, 소비자 여러분들 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용 스탠드까지 같이 제공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좀 더 올라가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저는 가격 자체는 상당히 괜찮게 지금 유통이 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리를 좀 해서 안내를 해드리자면요. 저는 앰프 자체도 상당히 가성비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스피커 자체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 있는 스피커들 중에서 상당한 메리트가 있고 경쟁력이 있고 일종의 대체 불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여러 가지 앰프를 매칭을 해봤는데요. 진공한 앰프하고도 매칭이 굉장히 근사하게 잘 맞고요. 유니슨 리서치 같은 준수하게 잘 만들어진 기본기가 훨씬 더 뛰어난 그런 AB 클래스 방식의 앰프하고 매칭을 했을 때의 만족도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오히려 D 클래스 방식의 앰프하고 매칭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나오는 사운드의 볼륨감이나 풍부한 느낌, 깊이감 자체가 어느 정도 받쳐주기 때문에 D 클래스 방식의 앰프하고 매칭을 했을 때의 경쟁력이나 만족도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팔방미인인 거예요. 가격이 과도하게 비싸지면 제가 추천을 못 하는데 실제로 판매되는 가격 자체는 꽤 메리트 있는 가격에 경쟁력 있는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스피커를 너무 싸구려 제품들하고 비교를 하시면 안 되고요. 이 제품 나름대로 메리트 있게 잘 만들어진 제품이에요. 제가 아까 인클로저 두들기는 소리도 들려드렸지 않습니까? 굉장히 두툼하게 밀도감 있게 좋은 목재를 사용을 해서 잘 만들어진 스피커입니다. 그릴을 씌워놨을 때도 나름 예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제품들이 그릴이 전부 다 검정 스타킹 씌워넣기 때문에 그릴 씌워놨을 때 디자인은 오히려 더 못생겨지는 편인데 지금 이 제품은 그릴을 씌워놔도 나름대로 좀 클래시컬한 멋이 있으면서도 세련된 느낌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에게 어울리는 오디오라는 주제로 영상을 한번 내보냈는데 많은 분들께서 좀 참고를 해주시고 조회수도 상당히 잘 나왔던 것 같아요.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의 경우가 좀 포근한 사운드, 중저음이 좀 푸근하게 나오는 사운드, 좀 소리의 톤 자체가 너무 하이톤으로 올라가 있는 게 아니라 낮게 이렇게 미끈하게 깔리면서 좀 풍부하고 밀도감 있는 사운드, 그런 사운드를 좋아하세요. 분위기 있고 근사한 사운드, 그런 사운드를 듣고 싶다라면 아무래도 스피커의 크기가 좀 커져야 되는데 큰 스피커들은 비싸잖아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경쟁력 있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도 되고요. 젊은 분들의 경우에도 팝 음악이나 아이돌 음악 듣고 뉴에이지 음악 듣고 그런 음악 들으시는 분들의 경우에도 나는 너무 슬림한 스피커보다는 이렇게 좀 대형 스피커 한번 써보고 싶어. 근데 나는 저음이 너무 퍼지면 안 될 것 같아.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스피커는 샌드위치 250 이 스피커로 근사하게 이렇게 배치를 하시고 앰프 자체는 좀 더 현대적인 음을 낼 수 있는 그런 앰프로 매칭을 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상당히 멋스럽게 음악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이 정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